그리고 그거 얘기하고 나서 이제 저희 제자들 대학 간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불러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수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고 강점이 있잖아요, 어머니. 저는 약간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이 박힐 대로 박혔고 경력이 쌓일 대로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열정이에요, 어머니. 옆에서 가해처럼 봐주는 거. 그게 필요한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장점은 또 다른 데 있겠죠. 저는 숙명 되게 오래 했습니다, 어머니. 근데 숙명 참 어려운 학교예요. 뭐가 어렵냐면 그게 안 돼요. 사실 저를 찾아오시는 어머님들은 고민을 하시는 어머님들이에요. 국어에 고민이 없다. 그냥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그 냉장고를 살 건데 삼성 사지 뭐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이렇게 항상 몰려가시는 그곳 있죠.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고생을 한번 하시죠. 주로 언제 많이 상처를 받냐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가 1학년 국어 시험을 봤는데 중간에 점수가 괜찮았어요. 1학년 1학기 때. 근데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1학년 1학기보다 2학년에 분명히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점수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문학이 들어갔거든요. 1학년 1학기에 문법이 많아요. 근데 문법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냐면 암기가 많아요. 암기를 하면 돼요. 비슷해요. 그냥 뭐 문장을 어떻게 새로운 문장을 이해해서 수능식 독해가 어떻게 이런 필요가 없어요. 암기를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중학교 때 공부 방법을 그대로 갖고 와도 돼요. 1학년 때. 2학년 때 가서 달라져요. 1학년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서서히 올라가는 과정이 있죠. 2학년이 되면 폭발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 1학년 때 괜찮았어. 나 이 방법으로 그대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2학년 때 국어 점수가 떨어지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2학년 1학기보다 2학년 2학기가 더 심하죠. 실제로 어머니 지금 구성을 보시면 수능식 구성을 보시면 돼요. 1학년 때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1학년에 수능식을 치고 넘어가는 게 있죠. 내신 암기식이 굉장히 커요. 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신 암기식은 사실 어떤 거냐면 본문에 자습서에 A라고 써줬어요. 그러면 시험지에도 A라고 나와요. 사실 제가 1학년 애들이 답을 고르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얘네들이 이걸 정말 이해해서 고르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못하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다가 A를 봤어요. 내가 방금 자습서에서 봤던 A라는 말이 시험지에 있어. 문제에 있어. 그래서 A를 보는 거예요. 좀 기계적인 과정을 거쳐도 된다. 1학년은 내신 암기식이 많으니까 어머니 2학년으로 가시면 그 비중의 차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암기형이 아예 없냐? 없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훅 늘어가는 애가 있어요. 걔가 빨간색 수능식이에요. 문제의 전반을 수능이 건드려요. 이 얘기는 선지의 길이 그리고 내가 봤던 문장을 그대로 써주지 않아요. 똑같은 뜻이 다른 문장으로 바꿔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낯선 문장을 읽어본 적 없는 애가 낯선 문장을 보고 똑같은 뜻이라고 파악을 못해요. 이제부터 2학년이 되면 실제로 수능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저희 수능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데 내신하고 수능을 같이 하는데 내신에 이렇게 처음보다 목 걸고 가는 친구들 생각보다 없거든요. 처음에 목을 걸어도 요즘엔 약간 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내신을 하다가 포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수능으로 넘어오죠. 이제부터 이게 수능으로 열심히 할 거니까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내신이 올라요. 그러니까 내신을 그렇게 목 걸고만 했을 때는 안 올라요. 왜냐면 포인트를 못 맞추는 거죠. 실제로 이제 숙명 2학년의 문학 내신은 이제 정말 문장을 이해하는 힘, 낯선 걸 읽어내는 힘, 이게 일반적으로 숙명은 그 외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문학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어떤 낯선 문장도 읽을 필요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더 심해져요. 가팔라집니다. 결국에는 약간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수능하고 비슷해요. 2학년에 하는 숙명의 국어는 수능에 도움이 안 되지 않아요.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신만 하시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성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요. 이 구조를 변화를 보시면 그래서 1학년 때는 작품 암기, 필기 정리, 써준 대로, 자습서대로 성실하면 됩니다. 별 생각 안 하셔도 돼요. 2학년이 되면서 바뀌어가는 게 사고 과정을 필요로 해요. 문학을 해석하는데 그냥 주어진 거, 자습서 그대로 외워서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독해력 자체가 필요로 하고요. 나중에 어머니 2학년은 1학기 때 문학을 하고요.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2학년 2학기 때 비문학을 합니다. 근데 비문학은 더 장난 없어요. 정보량이 굉장히 많아요. 문학하고 좀 다릅니다. 문학은 정확하게 말하면 해석의 어떤 방법이 중요하지 정보량이 작거든요. 비문학으로 갑자기 2학년 2학기에 빠져서 들어가서 비문학 지문을 막 한 학기에 20개씩 봐요. 이 시험 보는데 그 비문학 지문을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장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면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숙명 2학년은 수능이 기본적으로 독해가 깔려야 내신도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게 내신을 하면서 수능을 대비할 수 있고 수능을 하면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숙명 2학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데 구조가 나쁘지 않다. 숙명은 2학년 1학기 때 문학을 미친 듯이 깔고요. 2학년 2학기 때 비문학을 미친 듯이 깔아요. 사실 내신만 해도 문학과 비문학이 약간의 기본기는 어느 정도 차지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신을 했을 때 수능에 효과가 되는 게 국어 과목입니다. 이제 이런 구조 때문에 1학년에서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대로 하면 되겠지. 1학년 때 괜찮았는데 하고 2학년으로 넘어가시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점수가 떨어져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수능이라든가 문장 독해랑 공부 방법이 한번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걸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2학년이 돼서 이제 1학년 때 이런 문제를 이제 겪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2학년이 돼서 애들이 시험을 보러 오면 상처가 많아요. 뭘 느끼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면 내가 이 정도로 나와야겠다고 예상하는 예상치가 있거든요. 갭이 자꾸 벌어져요. 그럼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 너무 안쓰럽거든요. 차라리 우리 애가 안 했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 네가 안 해서 그렇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애가 밤새고 앉아 있어서 뭔가 끙끙거리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애들도 거기에 상처를 입어요. 2학년이 되면 심해집니다. 왜냐면 그 공백이 그 거리감을 내가 공부를 했다고 이 정도 점수가 나와야겠다고 느끼는 것과 실전에서 나오는 것 사이에 수능의 다리가 돼야 돼요. 브릿지가. 새로운 문장을 이해하는 힘이. 그래서 그 브릿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브릿지가 오면 일단 독해력의 공백이 굉장히 세죠. 수능적인 브릿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우는 것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장을 보고 이해하는 게 안 되죠. 조금만 어렵게 똑같은 문제지만 바꿔주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굉장히 큰 거. 시간 부족. 어머니 국어는 수능도 시간의 문제예요. 얼마나 빨리 풀어낼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수능을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수능 국어는 너무 어려웠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끝까지 풀어낼 수가 없어요. 45문제 다 푸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45문제를 다 풀어다 주어진 시간에 1등급이에요. 근데 숙명 국어가 그래요. 얘네들 그 작년 2학년 1학기 시험은 37문제 나왔습니다. 50분에 37문제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어머니. 게다가 걔네가 보기도 길어요. 문학에 보기를 줘요. 그래서 이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시간 부족을 활용하는 첫 번째는 독해력을 어느 정도 채워놔야 돼요. 낯선 문장을 읽을 수 있어야 뭐 긴 걸 시간 내로 짧게 풀기도 하고 그래서 수능하고 연계가 됩니다. 내신에서 시간 부족을 느끼는 걸 수능에서 똑같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실하기만 해서 될 작업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선생님이 해준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내가 쓰라는 거 쓰고 외우라는 거 외워서 2학년에 들어가시면 모두 다 부딪히는 그게 수능에서 드러나든 내신에서 드러나든 똑같을 거예요.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하나예요. 그걸 미리 알고 채워놓는 거죠. 브릿지를 만드셔야 돼요. 이제 숙명 수업은 매년 변합니다. 어머니 이제 아시나 모르겠는데 올해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숙명 2학년 문학 교과서가 올해 바뀌어요, 어머니. 그 전까지는 예전 교과서를 썼거든요. 교과서가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기출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동시에 기출이 없다는 얘기는 선생님들한테 무슨 뜻이냐면 문제를 새롭게 출제해야 된다는 뜻이죠. 기존의 기출을 보시고 좀 비슷하게 내시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새로 바뀌어질 수 있는 판이 이번 판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왜냐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시에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를 새로 내셔야 되니까 특이한 문제를 내시거나 아니면 애들 입장에서도 처음 보는 문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해이기도 해요. 이제 교과서도 바뀌었고요. 당연히 교재도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국어는 수능식 독해가 뭐냐 낯선 문장을 읽어야 되는 거 그거 맞죠? 그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수능은 정확하게 말해서 체계의 싸움이에요. 100개의 문장이 있는데 100개 문장 중에서 시험에서 물어볼 3개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이에요. 예를 들어 순서대로 넣어놓는 거죠.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예, 체계로 들어가 있는 게 수능 국어입니다. 내신은 그런 게 없죠. 암기 체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수능 1학년 때 내신을 잘 보는 애가 누구냐면 요따만한 거 하나 저기 어디 박혀있는 그래서 내신 보고 나서 가끔 애들이 이렇게 시험지 집어던질 때 있단 말이죠. 유턴 거에서 내고 그래. 요 조그만 거 요거 하나 요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2학년 되면 안 그래요. 2학년이 수능식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낯선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힘과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의 글을 봤는데 제일 중요하지 않은 거 그 다음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걸 구분해서 100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걸 구분할 수 있는 힘이 반드시 들어가야 시간이 줄어요. 100개를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100개를 다 봐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숙명 친구들이 수능에 어떤 브릿지를 만들지 않으면 그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100가지를 다 가르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중요한 걸 스스로 뽑아낼 수 있는 눈을 가르치는 거예요. 체계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숙명 수업에 이게 방법이 정해져 있지만 이 기본적인 철학을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얘랑 똑같습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문장을 읽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희 문장 독해력이라고 그래요. 문장이 모여서 글을 만들죠. 그게 숲입니다. 문장과 숲의 구조를 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그냥 1학년 때 막 이걸 외워. 이게 무슨 뜻이야? 자, 막 빈칸을 써.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얘기가 돼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어머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시험 자체, 기본 베이스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신 수업이지만 얘를 밑에 이렇게 깝니다. 이건 제가 수능을 오래 해서 그래요. 수능적인 걸 깔아놓고 그 위에 내신을 채워요. 그래서 상호 보완이 되는 과정이 실제로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 어머니 시간 부족을 해결합니다. 저희의 자랑이 있습니다. 시간 부족한 친구들이 저희한테 오면 시간이 남아요. 문제풀이법을 따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긴 문장 중에서 문제의 포인트를 따로 가르쳐야 돼요. 무슨 얘기를 출제의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출제의도 없이 그냥 출제의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여기서 낼 거야. B에서 낼 거라니까 이게 출제의도예요. 시간이 워낙 없으니까 예를 들어 아이한테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장 중에서 중요한 문장을 뽑아낼 수 있는 걸 가르친다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 100개 문장 중에서 이 문장을 출제할 거라는 뜻을 뽑아내는 거예요. 얘를 뽑아내면 그 문장을 가지고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저희가 문제풀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려면 100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치고 나무와 숲의 구조를 가르친 다음에 그게 문제랑 연결된다는 3단계를 거쳐야죠.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데 이렇게 잘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걸 밑에 깝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내신 수업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는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점수는 올라갑니다. 버티는 것의 문제일 뿐. 방법의 문제일 뿐. 이제 점수가 올라가는 것이 왜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냐면 제가 이렇게 되게 고통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애들을 보면서 성실한 것, 성실하기만 한 것. 착하기만 한 것. 그럼 뭐 하고 있냐면 어머니 그 애들 가서 공부하는 거 보세요.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하나씩 보고 있어요. 하나씩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외우고 그러고 있어요. 100개 중에서 3개만 문제에 나올 거예요. 문제에 나올 만한 것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는 거냐면 그거 아니야. 중요한 걸 뽑아봐. 중요한 걸 뽑아서 읽어내게 하기 위해서 문장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구조를 가르치는 것이고 구조를 가르치고 나면 문제풀이랑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 구성을 내신하고 맞췄는데 저희 암기에 초점이 안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빈칸 뚫어줄 테니까 외워. 이런 거 안 합니다. 별 의미가 없어져요. 뭐 암기가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정말 2학년 수업이 들어가면 2학년 1학기가 문학이거든요. 암기가 어휘 종류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자어 몇 개, 그 정도 있죠. 없어요, 어머니. 이제 문법도 빠지고요. 없어요. 그래서 암기의 포인트를 안 맞추고요. 독해력과 사고력 그리고 독해력 사고를 가르쳤으면 요거는 그냥 이렇게 정말 외워두셔도 됩니다. 문제풀이랑 엮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배운 만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개인적으로 제가 내신을 숙명만 합니다. 제가 내신을 숙명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연이 깊어요. 너무 오래 했어요. 숙명 친구들을. 근데 이제 숙명 친구들을 해가면서 다른 학교는 제가 내신을 안 하거든요. 숙명 크로스가 가능해요. 평상시에 내신을 해요. 그리고 내신 기간이 되면 내신을 들어와요. 내신 기간 끝나면 수능을 들어도 돼요. 혹은 이럴 때가 있죠. 지금은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 건데 2학년 2학기가 되면 아이들과 어머님이 거대한 그 갈림길 앞에 씁니다. 이 수시인가? 아닌가? 수능인가? 돌아서야 되나? 이 갈림길에 있을 때 이제 똑같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기준을 가지고 내신 수업을 들었다가 자연스럽게 수능으로 옮겨올 수 있어요. 수능을 했다가 내신을 한 3주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예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3주만 내신반에 들어와도 돼요. 숙명 이 크로스가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2학년 친구와 3학년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휴지기가 없죠. 동시에 이제 어머님이 들으셨겠지만 저는 되게 본질적인 데 관심이 많아요. 도대체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가. 그래서 그 본질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내신이라기보다 수능이에요. 수능을 밑에 깔고 본질을 해결하면서 이제 내신을 칩니다. 어머니. 이제 요거는 저희 중간고사 개강 1하고 저희 6회 플러스 1회 직보로 고사를 잡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잡고 수업 시간은 3시간 반인데 어머니 보시면 수능을 방학 때 들으면 좋아요, 어머니. 왜냐면 문장을 읽어내는 기본적인 문장 독해력을 조금 채워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걸 올려놓고 이제 3월 8일 날 저희 내신 개강을 합니다. 내신 개강하면서 저희가 하는 게 있죠. 저희 클리닉 강합니다.
클리닉 시간에 저 뒤에 이제 그 대학 간 친구들 와서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저랑 같이. 그리고 와서 이제 질문도 받고,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클리닉에 와서 어머니 애들이 3시간씩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저는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약점을 되게 잘 뽑아낼 수 있어요. 그 한 15분 주시면 여기가 약하구나 라고 해서 찝어줄 수 있어요. 애들 그걸 듣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약하다는 걸 확인하고 그 지점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클리닉 시간은 시간을 오래 들여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약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과 클리닉이 같이 병행될 때 효과가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리닉이 강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중간고사 파이널 하고 나서요, 저희가 예를 합니다. 중간고사 시험지 약점 분석. 저는 약점 분석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국어의 약점은 표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뭘 안 해워서, 이 부분이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해서 약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서 약점이 생겨요.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장의 구조를 잡지 못해서,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관계를 못 뽑아내서 뭐 이런 게 약점이 되죠. 저희가 그걸 중간고사 시험지로 분석해 드립니다. 모두 다 분석지가 가요. 저희에게 나름의 분석 체계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까지 마무리하면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머니 중간고사 잘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혹시 잘 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일반적으로 상처예요.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구나. 아, 정말 안 되는구나. 1학년보다 더 안 되는구나. 그걸 확인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내신으로 대학 가는 친구 많이 없어요. 어머니 증명해서 물론 뭐 가는 친구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근데 결국 내신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 이게 돼야 돼요. 중간보다 기말이 나아져야 돼요. 중간을 내가 보고 내서 내가 갖고 있던 약점을 해결해서 기말에 커버를 치고, 그 커버가 2학기 때까지 이어져서 뭘 느껴야 되냐면 내가 고생하는 만큼 나아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 그 내신이, 떨어지는 내신은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물론 뭐 내신으로 막 100%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써먹을 수 있는 내신이 하나 있어요. 약점을 극복한 내신은 자소서 쓰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학년 때 내가 이렇게 점수가 이랬는데 2학년 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 내 약점을 극복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라는 자소서는 써먹을 만하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그겁니다. 중간에서 기말로 지나가면서 1학기에서 2학기로 지나가면서 약점의 커버와 극복 과정을 목적으로 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점 분석이 매번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교재는 한번 보시고, 요즘 이 여학생들이 교재가 예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예쁘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교재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한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 후기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제 설명이고,